나우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할 자료는요, 램 테스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램 테스트는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 메저먼트에서 LAM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가장 쉽게 말해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식단을 할 때 나한테 맞는 게, 우리가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항암 음식이 나오고 언론에도 이렇게 방송에도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통계 자료예요. 어떤 10명 중에서 6명, 7명은 나한테 맞는 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이 됐겠지만, 내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검사가 램 테스트입니다. 즉,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수치나 어떤 그래프 상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맞춤형 항암 식단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현대 음식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특히 암 환자분들이 유기농이나 뭐 친환경 음식 많이 찾죠. 또 제철 음식, 그 다음에 우리가 육류보다는 채식이 좋다 해서 많은 그런 거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음식인가 해서 한방에서는 보면 체질을 많이 보잖아요. 체질을 가지고서 음식을 분류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요즘에 첨단으로는 유전자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분석 방법이 첨단은 첨단인데 어떤 거냐면요, 되게 어떤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떠한 효소, 특히 효소에 관한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소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건가를 주로 보는 방법이어서 실제적으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서는 유전자 분석이 그렇게 쏙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맞춤형 항암 식단. 이거는 정말 개인의 맞춤형 식단을 찾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맞춤형 항암 식단이 필요한가? 우리가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영향을 주는 게 한 35%라고 합니다. 우리가 면역하고 또 관련이 된다면 거의 한 80% 정도에서 음식이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자체가 음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 음식이 정말 우리 면역 세포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서 우리 몸 안에 면역을 자극하는 힘이 음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BRM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이올로지 리스폰스 마듈레이터 해가지고 우리 생리 반응을 조절해주는 물질, 인터페론이라든지 뭐 인터루킨, 여러분들 뭐 감마 인터페론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적인 BRM이고, 그러면 우리 외적인 BRM이 어떤 거냐? 대부분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기능식품 많이 먹잖아요. 이런 기능식품이나 약들, 이런 부분들은 다 외적인 이런 BRM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항암 음식이 중요한 게 어때요? 우리 약은 우리가 일정 기간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밥은 하루에 3끼 365일 빼지 않고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매일 우리가 약을 먹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 항암 식단을 하게 되면 바로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면역을 올리려고 우리는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암을 치료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램 검사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기서 림포사이트라고 되어 있지만은 주로 보는 게 NK세포입니다. 여러분들 NK세포가 우리 암 환자들의 면역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아시잖아요. 이 NK세포를 어떤 음식에 활성화를 시켜주는가를 우리가 수치상으로 또 그래프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살해하는 능력, 즉 능력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음식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기능식품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제 검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약제는 약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거 자체에서 효능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거를 검사를 해서 우리는 NK세포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효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거를 측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약은 가능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맞춤형 항암 식단을 찾는 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 검사가 그러면 정말 왜 필요한가? 내가 수많은 음식 중에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어떤 거고 정말 바로 나한테 몸에 좋을 거라는 거, 암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것을 찾는 가장 이상적인 검사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을 예방하거나 특히 암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음식뿐이 아니고 기능식품을 고르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환자를 보다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기능식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기능식품들이 필요 없이 만들어 놓은 기능식품은 없어요. 한데 이 사람한테 맞겠나 안 맞겠나를 우리가 그냥 점쟁이 전보듯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환자 상태라든지 검사를 보고서 소개를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히 면역에 관여된 이런 기능식품이라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램 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소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램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램 검사가 기본적인 검사가 돼야 되고 이것을 필히 받도록 권합니다. 그러면 이 BRM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음식이나 이런 기능식품들이 BRM으로 작용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BR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리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을 BRM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음식이 바로 이런 BRM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적인 BRM과 내적인 BRM 가장 우리가 많이 쓴 게 인터루킨2 같은 경우는 암을 치료하는 선생님이나 또 면역에 관여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인터루킨2에 대해서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 거는 감마 인터페론, 우리 기능식품 속에 뭐 감마 인터페론을 활성화시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적인 BRM이 되겠습니다. 식소제가 BRM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BRM이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인비트로하고 인비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실험실에서 하는 인비트로에서 효능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신체 내에서 인비보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는 혈액 내에서 어떤 BRM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들이나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창자에서 대부분 다 흡수돼서 이게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BRM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외부에서 인비보하고 인비트로하고 같게 만들려면 우리 음식을 가공을 할 때 혈액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뭐 A-라는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혈액 내에 들어와서 A-라는 거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특허는 바로 이 가공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혈액 내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 BRM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혈액 내에서 작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검사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채취를 해야 됩니다. 약 한 10cc 정도 채취를 합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NK세포를 우리가 검사소에서 다시 혈액 속에 있는 NK세포만 추출을 하거든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만들어 놓은 배지에서 여기에
검사실에 준비되어 있는 대조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이 배지에다가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 되면 여기에 배지에 배양되어 있는 NK세포가 조직 속에 있는 암세포를 괴사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암 조직에다가 형광물질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암세포 안에 형광물질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우리 NK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게 되면 이 형광물질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로 이 형광물질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암세포가 파괴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피검자의 가장 기본적인 암살의 능력이 되겠고 NK세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검사입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거든요. 활성도 검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에 있는 NK세포에다가 인터루킨2를 투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감마 인터페론이 나오는가 이걸 체크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NK세포 활성도 검사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성 검사입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자, NK세포에다가 인터루킨2를 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NK세포가 품어낸 감마 인터페론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 암세포 죽이는 것까지 보는 방법이 NK세포 활성도 정량 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검사는 바로 정량 검사입니다. 단지 우리가 감마 인터페론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은 암세포의 개수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마 인터페론이 나오지만 암세포를 얼마나 죽일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마 인터페론만 측정을 하는 것은 정성 검사라고 할 수 있고 완전하게 정확한 방법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혈액에 있는 NK세포만 배지해서 배양을 했고요. 이제는 NK세포를 배지해서 배양을 하면서 준비된 식소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소제는 우리가 임의로 넣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 체크를 해준 음식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소제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체크해준 식소제에 대해서 검사실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식소제, 가공한 식소제죠. 이걸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때 배양하는 NK세포가 식소제에 의해서 활성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NK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이 준비된 암 조직, 형광물질이 투입된 암 조직을 넣어주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온 형광물질을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제는 식소제의 자극을 받은 NK세포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식소제가 NK세포의 능력을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죽어 나오는 암세포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기본적인 검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식소제가 작용을 하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데이터를 보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식소제들이 나한테 맞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내 NK세포가 활성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이제 식소제하고는 관계없이 활성도 검사만 하는 겁니다. NK세포의 기본만 하면은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 정말로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 NK세포를 활성화시켰는가 안 시켰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은 한 9cc, 100건, 식자재 100개까지 할 때가 보통 9cc의 혈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0건이 넘어갈 때는 9cc 채취한 것을 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cc를 뽑아야 됩니다. 실제로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검사한다고 항목은 있지만 선택하는 것은 검사를 하시는 분이 내가 어떤 음식을 하겠다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누가 이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몸이 좋다더라. 이렇게 권하는 음식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잘 안 먹지만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데서 보니까 이게 좋다더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죽어도 내 음식을 안 먹을 거다. 그런데 그걸 체크하실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항목을 정해놓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 20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편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은 따로 두지를 않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항목에 없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기능식품이라든지 내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샘플을 저희한테 일주일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샘플을 연구소에 보내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BRM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전까지. 그런데 요즘에는 가공하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져서요. 한 3일 전에만 보내주셔도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샘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대학에서 검사를 합니다. 강원대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강원대에 있는 연구소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를 검사를 하려면 배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 3일 정도의 가공하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토, 일을 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샘플을 받는 것은 현재 목요일까지만 샘플을 받고 있습니다. 체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체열하는 튜브도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하기 위한 체열 튜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특수 배지가 담겨 있는 특수 튜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넣어서 이게 살아있는 상태로 연구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에는 하루 안에 24시간 안에 도착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배지가 또 좀 좋아졌고 저희가 한번 48시간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48시간 후에 배달이 된 경우. 그런데 데이터가 거의 같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48시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저희가 아마 72시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혹시 검사하는데 시간에 쫓기는 부분은 상당히 좀 줄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통 7에서 10일 정도인데 늦으면 2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NK세포를 혈액에서 막 뽑아가지고 어떤 자극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배양을 해서 암세포를 넣어줬을 때 얼마만큼 암세포를 죽이는가 보는 것을 바로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실제 환자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NK세포가 여기에 보면 136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62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보통 2360에서 280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1362니까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거는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IL-2, 인터루킨-2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내적인 BRM이고 실제적으로 IL-2라는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 NK세포에다가 IL-2를 넣어줘가지고 암세포를 넣어줘서 얼마만큼 죽이는가를 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한 정량 테스트입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 중에서 정량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IL-2를 넣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성 검사예요. 근데 우리는 IL-2를 넣어서 다시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칩니다. 죽은 암세포로 카운트하거든요. 그래서 정량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1362가 이 환자분의 기본적인 면역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362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빨간 점선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넣어줬을 때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NK세포 활성도가. 바나나를 넣어주니까 기본이 1362밖에 안 됐는데 1570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만큼, 이 점선에서부터 이만큼은 내가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지 못할 능력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만큼은 바나나가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바나나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감을 한번 볼까요? 감은 우리 이 빨간 점선보다도 높이지를 못했어요. NK세포를 올리기 위한 음식으로는 이 환자분한테는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면역을 떨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뭐라고 명확하게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우리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고 시키지 못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음식 자체가 또 다른 기능들,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를 얻게 한다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꼭 NK세포 활성도만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면은 섭취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NK세포, 우리 면역을 보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 참외나 감이나 사과는 맞지 않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예전에 가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가지.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걸 먹고 암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그때 방송 나오고 가지가 전국에 품귀가 될 정도였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어때요? 가지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보면은 마늘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우리가 항암 음식으로 좋다고 누구든지 권유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 해보면은 맞지 않는 비율이 상당합니다. 제가 볼 때 마늘은 한 10명이면 한 7명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은 안 맞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우리가 항암 음식 뭐 타임지에서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라고 하지만은 이 맞지 않는 이 환자한테는 무용지물이에요. NK세포 활성도를 면에서 보자면은 의미가 없는 음식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앞에 나와 있듯이 높은 것, 낮은 것 이게 종류별로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곡류별로, 그 다음에 어떤 과일별로, 그 다음에 뭐 어떤 육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높게 나온 것만 이렇게 따로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나한테 맞는지를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거 앞에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때 바로 이것만 쳐다보면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정말 내가 그 음식을 그대로 먹었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먹었는데 그렇다면 면역이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정한 기간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이것도 실제 우리 환자분 겁니다. 데이터가 1000에서 이 환자는 1000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6일 날 하고 10월 16일 날이에요. 한 40일 후에 한 거네요. 이번에 성질이 되게 급했던 모양이에요. 40일 만에 한 건데 그때 1600 정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을 지킨 거죠. 그런데 이걸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한 80% 정도 나와요. 근데 안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대개는 보면은 말로는 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있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만은 이해하지 못하게 올라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 되게 항암을 하신 분들, 골수가 만약에 좀 억제가 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방사선을 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안 올라간 경우에 추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9월,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또 보고요. 근데 요건 날짜가 잘못 적혔는데 2014년 3월 28일 했을 때 데이터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가 보면은 상당히 정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정말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를 검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대부분 나중에 팔로우를 어디서 많이 하느냐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NK세포 활성도 검사가 활성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은 또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될 거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NK 활성도 검사는 정량 검사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환자분들이 팔로우업을 할 때 이 NK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안 맞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팔로우업 검사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감마 인터페론이 정말로 암세포를 얼마나 죽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 이 정도 됩니다. 이때 해놓은 것보다 우리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추가가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자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의뢰하는 식자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추가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항목은 계속 늘 거고, 또 이게 될랑가 안 될랑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그 샘플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거의 다 되는데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램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게 궁금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